아무튼 그6.25 전쟁, 한국 전쟁을 휴전회담, 종전회담 2년을 끈 이유가 바로 요즘 말하면 딥스테이트고 그때 말하면 월가의 금융자본 세력, 미국을 움직이는 세력.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1인 1표인데 미국이라는 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주 1표제 사회입니다. 그 주식회사 미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주주총회할 때 100만 주 가진 사람은 100만 주 주권 행사하고 한 표 가진 사람은 한 표뿐이 행사 못하죠. 바로 그 당시도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 지금 끝내면 안 돼. 아직은 물도 올려야 돼. 지금 올려야만이 이 군수산업 발달시키고 군수산업을 발달시켜야만이 앞으로 이 무기를 많이 개발해가지고 이미 그 전에 철회 장마해가지고 소련을 갖다가 봉쇄했기 때문에 소련을 갖다 압박하려면 우리가 절대적인 무기 우위가 있어야 돼. 재래식 무기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그게 이제 이 분산 복합체들의 핑계죠. 예,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인민들의 피를 먹고 사는 악마 군단이죠. 지금 딥스테이트 똑같지 않습니까? 바로 코로나 그 백신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만드는 게 이 한국 전쟁을 초창기부터 물론 얘들이 미국을 움직이니까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맞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복합적으로 이렇게 딥스테이트는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다 같이 깔려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은 왜 났느냐? 경제적인 것은 첫째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제2공항 온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 자료들 그 당시 자료를 좀 찾아보면 미국 경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갑자기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산업 실업자가 엄청 생겼어요. 군인들도 와가지고 직장을 못 구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군수공장들은 팡팡 돌아가던 군수공장들은 이제 재고도 처리가 안 되고 공장을 가동도 제대로 못 하고 하니까 전쟁이 필요했고 또 하나는 그때 이들이 했던 게 바로 49년도에 뭘 만들었습니까? 나토하고 이제 나토에 대항해서 소련 측에서는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만들었죠. 자, 공산권 왜냐면 전쟁이 끝나고 그 당시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자본주의의 속성을 여타 다른 나라들이 많이 알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굴아파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 같은 건 이제 제3세력 해가지고 비동맹 중립 노선을 다 그렇게 다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실 겁나는 것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도 안 좋지만 더 걔들이 싫어하는 게 민족주의입니다. 예, 민족주의는 한마디로 우리가 이 독일 말로 게마인샤프트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국가주의라는 게제샤프트죠. 예, 이익 집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민족주의들 하면 이게 씨알이 안 먹힌다. 그러니까 이거 깨보셔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럼 이제 하나의 표적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2차 대전 때 같이 전쟁을 했던 소련을 갖다가 고립시키기 위해서 철회 장막. 철회 장막을 그 애들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소련이 철회 장막을 쳤다. 시기는 쥐들이 친 거 아닙니까? 예, 쥐들이 장막을 쳤죠. 그리고 저 빨갱이 놈, 저 죽일 놈, 저 나쁜 놈들 악마화시킨 거 아닙니까? 아까 2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이 오퍼레이션 언싱크블 했다고 하는 다 그 맥락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고요. 미국을 추종하는 나라들한테 했던 게 마샬 플랜 아닙니까? 돈 갖다 풀면서 내 말 잘 들어.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먹혔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지금만큼 산업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그러나 미국은 굉장히 발달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 미국의 GDP가 전 세계 GDP의 추정치의 50한 몇 프로가 됩니다. 5할이 넘습니다. 또 하나는 인구는 불과 한 5% 좀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전 세계 GDP의
약 4분의 1 정도, 명목상으로는 4분의 1 정도 미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인구도 약 한 5% 되잖아요. 3억 몇천이니까 전 세계 인구 70몇 억 앞으면 대가 걸리게 되는데, 그러나 지금의 미국은 옛날에 퍼센테이지도 안 되지만 또 하나는 지금의 미국은 산업 기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우크라이나 전쟁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돈 먹고 돈 먹기 하면 거품 경제예요. 그러니까 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달러가 마비되는 순간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내가 그 10여 년 전부터 대중강연에서 미국 10년 남짓 내가 내려봤는데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미제국이 나온다는 건 아실 겁니다. 다 느끼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특히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미제국이라는 데가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몰락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 맥락을 갖다가 한번 짚어보자고요. 지금까지 그럼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해왔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중요한 것들은 미국의 그 스토리는 몇 개의 꼭지를 내가 짚었으니까 지금부터는 미 제국의 몰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막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중간에 혹시 빠뜨린 게 있으면 또 다시 기억나는 거 있으면 제가 덧붙이겠습니다만, 일단은 미 제국에 몰락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흔히들 우리가 군사패권 그러는데, 아까 그 진행자가 읽었던 게 거기 한 5년 전에 국회에서 발제할 때 했던 게 그 뒤에 내용이 싹 다 나옵니다. 아까 내가 책자를 드렸는데, 그 보면 그때 내가 정확하게 분석했던 게 지금 그대로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뭐냐? 달러 패권입니다. 여러분, 달러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정기에다가 찍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찍어내가지고 그 종이짝 들고 가면 여러분 100불짜리 만드는데 원가가 요즘 돈 30센트가 채 안 된답니다. 예, 미국 내 그 원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100불짜리 만드는데 30센트, 1달러도 아니고 3센트 분이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금덩어리도 사고 다 사잖아요. 식량도 사고. 그런 장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정말 그런 장사 없습니다. 예, 그럼 미국의 달러가 어떻게 그러면 기축통화가 됐냐? 1944년도 2차 대전이 이미 끝날 무렵에 그놈들은 다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미국이 계산했느냐? 아니죠. 바로 연준, 월가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 계산을 한 겁니다. 그 핵심이 바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유대자본입니다. 그 유대자본의 상징이 로스차일드고요. 물론 그 이후에 록펠러도 끼었지만 록펠러는 사실 금융자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유대자본과 이 로스차일드와 이 사촌 관계에 있는 게 시프라고 하는데, 야곱 시프, 전부 다 야곱 시프도 유대인, 다 야곱이라는 애 자체가 유대인이니까. 근데 이놈들이 볼셰빅 혁명 자금도 지원했습니다. 예, 그건 자료가 다 있습니다. 나옵니다. 특히 1905년도에 러일 전쟁을 할 때, 그럴 때 이 야곱 시프가 일본에 거의 정비를 다 됐습니다. 이 국채를 물론 됐죠. 일본이 국채, 우리가 말하면 엄입니다. 그 국가가 발행하는 엄 받고 현금 꽂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인하잖아요. 그 똑같은 겁니다. 예. 물론 그게 회사가 파산하면 그 종이짝인데 걔들은 그 계산하고 다 하죠. 그냥 그 하겠습니까? 그토록. 아무튼 그러니까 야곱 시프가 그 러일 전쟁에 일본에 자금을 댔고, 그게 이제 또 로스차일드하고 연결돼 있고, 그 야곱 시프는 미국에 있는 금융가입니다. 물론 로스차일드에게는 유럽의 전역에 다 퍼져 있었고, 영국에서 이제 그 런던에서 또아리를 털고 있다가 이제 그 세력이 중심 세력이 월가로 옮겨간 거죠.
뭐 지금도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세력은 월가와 런던입니다. 예. 뭐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하는 걸 보더라도 영국 놈들이 죽기 살기로 십제도 안 된 놈들이 러시아한테 대거포를 물고 덤비는 이유가 다 그겁니다. 이 세계를 움직이는 금융 세력. 예. 자, 이래가지고 그들이 만든 게 바로 이제 영국이 1차 대전에서 깨지고 2차 대전에서 완전히 이제 거절나니까 영국이 2차 대전 때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미국에 다 이게 작전입니다. 그리고 영국에 앉아있던 그 소위 요즘 말하면 딥스라고 그냥 하자고요. 그냥 통칭해서 걔들은 영국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쥐들 돈벌이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영국의 왕이 꼼짝 못하죠. 최근에 여러분 어느 사진 보셨습니까? 찰스 왕이 왕세자일 때 그 무슨 로스차일드? 나사렛 로스차일드. 그 로스차일드 그 영국에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가슴을 이렇게 툭툭 손가락으로 치는 게 사진이 어느 내가 외신 보니까 있더라고요. 예. 이게 이 사진 보니까 그 정도로 일부의 왕 알게가 다 개떡을 않는 겁니다. 그냥 툭툭툭 치면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미 칼자루는 개들이 다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대전 때 그리고 2차 대전 이제 끝날 무렵에는 미국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니들 잘못하면 말이야. 독일 여기 점령하게 되면 독일한테 여기 그 런던에 가지고 있는 금덩이 다 뺏길 테니 우리한테 다 보관해.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근데 전쟁 끝나고 미국이 청구서 딱 내밉니다. 내가 배 그때 몇척 꽂고 몇척 그 배 다 내놔. 배가 있어야죠. 다 파괴해 버린데 전쟁 중에. 그럼 이거 상계 처리하자. 그렇게 해서 금덩어리는 미국으로 갖는 거. 그러니까 영국은 이제 옛날과 같은 그런 대영 제국의 그런 이제 권위나 부는 이제 없어진 거죠. 뭐 참고로 지금 한국에 금이 조금 있습니다만 한국의 금도 다 런던에 있습니다. 예, 현물시장에서 런던은 현물시장이니까 예, 거기서 아주 한국은 없어. 한국은 달러가 스톱되는 순간 한국은 거짓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네. 그리고 또 우리는 달러 현금도 별로 없어요. 예,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뭐 휴지되면 부도나 버리면 총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그렇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금융 지배 세력들이 바로 만드는 게 1944년도에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에 뉴햄퍼셔주 브레튼 우즈에서 브레튼 우즈 협정을 맺습니다. 예, 거기에서 나온 게 IMF도 나오고 월드뱅크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달러를 기축통화로 한다. 예, 금 1온스 30.5g, 몇 g인데 그걸 1온스당 35달러로 패깅 고정하고 이 달러에 대해서 전 세계 돈을 연동한다. 그게 1944년도인데 44개국이 찬성을 했어요. 동의하고. 그때만 해도 왜 힘이 됐죠. 아까 얘기한 대로 전 세계 부의 50% 이상은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또 거기다 금까지 보증한다고 하니까 믿을만 하라.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게 이제 결국 이제 미 제국을 몰아가는 원래 세상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덕이 있으면 그만큼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겁니다. 예, 우리의 속담에. 자, 이래가지고 이 전쟁 이제 한국 전쟁 벌리고 베트남 전쟁 벌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한마디로 강대국으로서 또 이게 폼 좀 잡으려고 하니까 이거 약소국한테는 돈도 몇 푼 주고 이런 식으로 회유하고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돈을 막 찍어내는 거죠. 야, 저거 돈 저렇게 막 찍어내는데 쟤들 정말로 35달러 가지고 오면 금 1온스 준다고 했는데 될까? 그 같은 게 이제 그 당시 이제 더골도 그래, 프랑스도 그랬고 스위스 몇 군데가 갔습니다. 가서 금 받아왔죠. 그러니까 닉슨이 그 당시 이제 베트남전이 이제 끝날 때인데 닉슨이 딱 보니까 야, 이거 이제 금 다 달러 우리가 마구제비로 남발한 달러를 가지고 와서 금 내달라고 그러면 우리 완전히 이제 거절난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71년도 8월 15일 금태환 중지가 아니라 우리가 말이 좋아 중지지 부도 아닙니까? 건물 주변에 아무 부도죠. 완전 부도를 낸 겁니다. 그러나 배째 이렇게 된 거죠. 이 양키들 그렇게 잘합니다. 그건 뭐 역사를 보면 뭐 딱 분리하면 다 배째 어떡할 겁니까? 이게 약속 같으면 밟아버리면 되는데 이것도 덩치가 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결국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달러 패권은 그때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그나마 다행히 여러분 알다시피 블랙골드라고 하죠. 블랙골드가 바로 석유 아닙니까? 원유를 캐면 원유가 시커멓잖아요. 시커먼 이 골타르 같은 거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석유도 뽑고 휘발유도 뽑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블랙골드가 이제 대신해 준 게 그게 결정적인 게 사우디란 말이죠. 사우디는 그 당시에 이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은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자, 거기서 이제 큰 소리 치고 있으니까 그 석유 수출기구 오페크에서 수장이 사우디였었는데 사우디는 한마디로 그 왕정이란 말이죠. 그건 미국이 그러는 거죠. 미국은 지금도 아마 요즘은 이제 힘들겠죠. 여러 가지 여건이 너 사우디 너 이거 석유 보증해 석유를 팔 때면 달러로만 팔어. 다른 돈 받지 마. 금덩어리도 받지 마. 아무도 받으면 달러만 받아. 왜 그래야 되는데 그 대신에 내가 너 왕정을 보호해 줄게. 누구 옆에서 까보는 놈이 있으면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 바꾼 겁니다. 예. 왕권 안보와 석유. 그렇게 시작한 게 바로 이제 오페크가 석유를 달러로 바뀌려 한 게 그게 금 대신에 우리가 옐로우 골드가 아니고 블랙 골드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빈 살만 MBS라고 그러죠. 무함마드 빈 살만이 이제 필요 없어. 근데 사실은요. 이거 이미 4년 전에 내 페북을 열심히 보시는 분은 아실 건 이미 4년 전에 내가 석유 달러 끝났다고 페북에다가 썼어요. 왜냐하면 그때 BP라고 하는 그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라고 하는 게 원래 영국 왕실 석유 회사에다가 지금은 지분이 거의 미국과 물론 이제 개인 기업이 됐는데 일반 기업이 됐는데 이 다국적 기업에서 미국의 지분이 건 50% 가지고 있습니다. BP에서 이미 그 당시에 위안화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은 이 석유 현물 시장을 상하이 석유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거래합니다. 거기다가 근데 이제 물론 미국도 있죠. 미국도 있고 런던도 있는데 중국은 예를 들어서 1배럴에 50달러 그러면 50달러 10센트 더 줍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중국으로 몰려오게 돼 있고 그럼 중국에 위안화 받아가지고 저거 거덜나지 않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BP에서 거래 시작했어요. 그럼 미국의 대기업이 발을 담그고 있는 BP가 그걸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석유 달러 시대는 페트로 달러 시대는 끝났다고 나는 이제 남들이 보면 성급할지 몰라도 왜 그거는 개인이 한 것도 아니고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에서 미국이 발담그고 있는 다국적 기업에서 위안화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석유 달러 시대는 끝났다고 나는 이제 확신을 했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돌아가는 게 그러면 이제 미국의 달러가 어떤 상황에 지금 와서 이제 요즘 한창 시끄러운 얘기들이 아마 여러분 군사적인 얘기보다 옛날에는 군사 패권이 미국이 강하니까 그랬는데 사실은 그때도 군사 패권을 움직이려면 달러가 돈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 키신저라는 사람이 옛날에 한 15년 전에 얘기하기를 세계를 한 나라를
다스리려면 식량이 있어야 되고 한 대륙을 컨티넨탈을 다스리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전 세계를 다스리려면 달러 기축통화다. 이 돈만 있으면 달러 뭐 다 살 수 있으니까 식량도 살 수 있고 그러면 그 기축통화가 힘을 쓸 때만 가능합니다. 근데 물론 제가 그 제국의 몰락을 제국에 대해서 절감을 하게 된 그 90년대에 이 해외를 정말 다니면서 달러만 가지고 가면 다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아 이거다. 제국이란 왜 달러만 가지고 있으면 구멍가게 아프리카의 오지에 가서라도요 어디 웬만한 동네 큰 마켓에 가보면 달러 내면 받아요. 그만큼 정말 삼척 동자도 달러의 위력을 안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바로 제국이구나. 한국 돈 가지고 가보세요. 봤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제가 역시 제국은 바로 이거다. 그리고 얘들이 어떻게 돈을 찍어내고 그러니까 이제 남달리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아무튼 자 여기에서 그 미국 달러가 지금 요즘 되고 있는 얘기를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미국은 뭐 여러분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계속 그 미국은 나라에서 돈을 발행하는 게 아니고 돈은 개인 은행에서 연준에서 찍어내고 그 연준은 또 그 돈을 미국 정부에서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를 받고 어음을 받고 달러를 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연준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쉽게 그냥 어음이라고 할까요? 어음을 받고 내주는데 그 어음을 계속만 가지고만 있으면 곤란하죠. 여러 가지 문제가 뭐 복합적인 경제적 문제 많습니다. 그럼 이거 파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 중국한테 가서 내가 너네들 물건을 사주는 대신에 달러로 물론 받는데 그 대신에 그 달러 현금 가지고 있지 말고 내가 어음 줄 테니까 그 달러 다오. 그러면 결과적으로 종이책 주고 이제 아까 달러 가지고 있다가 이제 어음 주고 그냥 도로 현금 회수해 오는 겁니다. 왜? 현금이 해외에 너무 많이 이게 놔두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돈 값어치가 떨어지죠. 돈에 대한 신인도 없어지고 기소 가치도 없어지고 이거 뭐 돈하게 그냥 달러 이제 돈에 강아지로 100불짜리 물고 다닐 정도라면 그 돈 값어치가 없는 거죠. 바로 이제 그게 미국의 국채인데 이제 미국의 국채가 그 요즘 이제 와가지고 야 이거 너무 많이 발행이 됐다. 더더욱이 코비드 때문에 더 많이 발행이 됐다. 그럼 이거 회수해야 되겠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금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장난을 치기에 참 좋습니다. 왜? 약속한데 우리가 IMF에 당해봤잖아요. 야, 연 1%로 돈 꿔줄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돈 꿔주세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이자 인상해서 연 10%야. 우리 돈 내놔. 이거 내가 1%로 받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해놨는데 연 10%로 이자 내라면 어떻게 냅니까? 부도나죠. 부도나면 그 부도났어? 빚잔치 해야지. 우리가 IMF 때 당한 게 지금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도 한국 사람들 생활이 크게 개선되지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삼성전자 우리 한국 거라고요? 여러분 당장 나중에 스마트폰으로 쳐보세요.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이 50% 넘어요.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열심히 해봤자 이익을 그대로 다 챙겨가요. 더더욱이 한국의 은행 중에서 우리은행 빼놓고 전부 다 한 60, 70%가 외국인 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돈 관리 누가 외국인이 합니다. 그 외국인 누구냐? 결과적으로 그 마지막에 메칸을 가죠. 그러니까 한국은 이래저래 우리는 군사생뿐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예속되어 있습니다. 노예국가입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리 살빠지 열심히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주가 좋습니다. 열심히 사실 내가 보기에는 이 열심히 한 거 대가를 받으려면 우리 국민들이 일주일에 한 3일만 3, 4일만 일하고 해도 뭐 봉급 자금은 연금으로 떼어주고 해서 아마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돈 다 챙겨가니까. 예. 그리고 또 나머지 돈 뭐냐?
가지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챙겨가 버리니까 결국은 이 서민 민중들은 고달픈 겁니다. 예. 결국 이제 거기에 떨어지는 곡물 몇 개 가지고 우리가 낙수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떨어지는 낙수 가지고 그걸 이 갈증 축이고 앉아 있는 겁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미국 달러라고 하는 게 이제 금리를 올리면 다시 이제 미국 국채로 돌아갑시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채값은 떨어지죠. 혹시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자, 음이 1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 금리를 이자를 막 올리게 되면 그러면 내가 100만 원짜리 음 가져가서 우리 쉽게 말해 깡을 하려고 그러면 이자가 1%짜리 연 1% 같으면 뭐 깡하게 되면 10년짜리 깡해도 10%만 공제하면 내가 100만 원짜리 10만 원만 공제하면 90만 원 현금으로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연리 10%가 올라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건 뭐 10년짜리 깡할 수 없어요. 10년 계산해 버리면 복리 계산 안 하더라도 10년 같은 100%니까 그건 음은 종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게 시중에 있는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니까 이게 국채는 이제는 씨알이 안 먹힌다. 그러니까 국채값이 폭락하라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계속 돈 찍어내가지고 이 한마디로 국채를 외국에다가 떠넘기면서 했는데 이제 누가 국채 받아? 그러니까 중국도 안 받겠다. 이제 유럽에서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빼도 박도 정말 이거야말로 빼도 박도 못합니다. 내가 보기에는요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들이 뭐 별 장난을 다 하는데 아무리 이게 수를 부려도 지금까지 미국의 돌아온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이제 수가 안 통하는 상황입니다. 전혀. 그리고 전 세계의 어지간한 나라들이 다 알아요. 미국 수법을. 옛날에 모르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제는 씨알이 안 먹힌다. 여러분 혹시 셧다운 한다 5월 말에 부도 그건 약간 또 국제 발행 조금 더 의회에서 해주면 또 돼요. 그게 큰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게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자 러시아 중국 브릭스라고 하죠. 저 언론에 나오는 얘기들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얘기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는 미국 달러는 못 믿으니까 우리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기축통화를 만들어 보자. 물론 그게 달러를 하루아침에 대체할 수는 없지만은 난 내가 보기엔 지극히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논리는 우리가 여기에 한국의 학자들이라는 인간을 안 좋아하는 경제학자, 정치학자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이 자들이 전부 다 학위를 거기서 다 따오다 보니까 그래도 달러인데 그런 걸 기본으로 깔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달러가 망하는 것은 천지개벽이라는 거니까 감히 상상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미 천지개벽이 시작되었습니다. 왜냐면 달러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국제 이 결제 무역 대금 이미 무역 대금은 국제 결제 통화의 50%가 깨졌습니다. 47%. 그 외에 이제 다른 돈도 있죠. 꼭 무역 대금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건 사고 파는 거 외에도 돈 거래가 많은데 그건 아직까지 좀 비중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화폐라고 하는 건 신인도입니다. 신용인데 우리가 이 돈을 갖다가 이걸 내가 받으면 내가 짜장면도 사 먹을 수 있고 술도 한잔 사 먹을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돈을 받는 거죠. 나 이런 가지고 가면 나 짜장면 먹으면 못 사 먹어. 아무도 안 받아줘. 이렇게 하면 서로가 불신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런 지금은 짜장면 사 먹고 있을지 몰라도 다음엔 라면 한 모금 사 먹기 힘들지도 몰라. 왜? 시중에 돈이 넘쳐나니까 인플레이션. 이건 그렇게 돼버리면 신인도가 돈이라는 건 신인도인데 신인도 떨어버리면 하루아침이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제가
뭐 제 글을 열심히 그래도 이용해 주시는 우리 정진민 선생님 오셨는데 뭐저 쓰지만 이게 눈사태처럼 난다. 그래서 미 제국의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제국의 몰락의 첫째 그는 달랍니다. 두 번째 군사인데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최근 킨자란테 얻어맞아가지고 그 뭐 패트리어트니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패트리어트가 아니고 뭐 패트리어트 할아버지 같다 해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 사드 배치하고 나서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그래 까불래 한 방 맞아볼래 한국 정부에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저 성주에 뭐 사드 기지에 가서 뭐 데모도 참여하시고 해준 거 알고 있는데 그 역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가 정말 강국이다. 그리고 또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남산 선생하고 몇 번 그 지난해 5월 2일 날 올해가 아니고 그때 우리 앞에 계시는 백승길 선생도 오셨고 다 많이 오셨는데 그때 러시아 대선 앞에서 그 우리가 행사를 했던 게 미제 도발 책동 규탄하고 러시아 지지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성명서가 좀 길게 해서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 페북이나 이런 다른 자료들에 떠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러시아는 첫째 도덕적으로 이겼습니다. 도덕성이 있고 군사적으로 이겼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싸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미국을 포함한 집단 서방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놈들이 감히 미군이 현역군이 파견 못하죠. 영국, 프랑스 못합니다. 해본으로 3차전이 나는데 알 수가 없죠. 뭐 저희 전쟁이 3차전이 난다 안 난다 얘기를 제가 당할 수 없지만은 그 지난해 5월달 성명서에 썼을 때 이거 길어지면 이들이 러시아를 잡아들이려고 한다면 3차전이 난다. 러시아는 과거 91년도 12월 달에 이 미제의 이 관계에 의해서 해체되는 그런 때가 러시아가 아니다 지금. 그래서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더 뒤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이 집단 서방이 러시아를 갖다가 압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친 윤석열 정부가 도덕성도 없고 국익에도 반대되는 우크라이나가 포탄 대주고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저께는 뭐 젤렌스키 마누라가 왔었죠. 참 그게 왜 왔겠습니까? 포탄 주십시오. 근데 뭐 윤석열이 그 방에서는 뭐 그거에 온 게 아니고 아니 백성을 갖다가 아무리 말이야 뭐 개돼지 치고 그래도 분수가 있지. 그 여자가 할 일 없이 이게 옵니까? 특사 자격으로 그것도 개인적으로 무슨 롯데 쇼핑센터에 쇼핑하러 온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데 전 이제 그 점에 대해서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좀 하기로 하고요. 지금 제 본문 강의가 몇 분 됐죠? 제가 시작한 지가 거의 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한 5분만 더 하고요. 끝내고 휴식 시간은 티타임 한 5분 갖고 5분 10분 갖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토론 질의응답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군사력 끝났습니다. 가망 없습니다. 세 번째 미국의 내부 사정은 어떠냐? 여러분 한국도 빈부의 차이가 심하지만 미국은 0.5%가 그 자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0.5%가 하위 50%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0.5%. 그러면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심한지는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마약 환자들이 길거리에서 점점 더 심해집니다. 미국이라는 데 이제 미국이 살 수 있는 길은 있어요. 국민 세금 가진 사람들한테 세금을 갖다가 지금의 소득세나 이런 거 갖다가 한 1000% 올려버리고 팍팍 다 걷으면 되죠. 그거 응하겠습니까? 미국은 불가능합니다. 왜? 다 불나방들이 그 불을 찾아서 모여서 죽기 살기로 모였던 게
그건 민족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민족 국가라고 하는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회생불능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끝났을 때 미국 앞으로 세계 질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건 여러분들과 토론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십시오. 한 5분 정도나 10분이나 될까요? 예. 그러면 황상현 교수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5분 정도, 한 10분 정도 쉬고 그 뒤에 다가도 있고 음료도 있으니까요. 드시고 이후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끝나고 나면 뒤풀이 있습니다. 네네, 뒤풀이에 저희 사각지 가가지고 그게 여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신 분들한테 좀 중요한 관심사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예.